미국 경제에 대해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금 정말 나빠지고 있는 걸까? 뉴스를 보면 불안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실업률이 오르고 있다는 말, 경기가 식고 있다는 말, 연준이 금리를 내릴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쪽으로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국 경제의 위험 신호와 함께 그 안에 숨어있는 기회와 변화의 방향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사람들은 지금을 침체 신호라고 부를까요? 간단합니다. 기업들이 예전보다 사람을 덜 뽑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조금씩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언제 내릴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경기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묻습니다. 미국 경제가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금리 인하가 나쁜 신호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금리 논의의 핵심은 이익이 대응이라기보다 속도 조절에 가깝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 경제는 너무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물가가 급등했고 연준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지금은 차가 멈추는 상황이 아니라 속도를 조금 낮추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이 변화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지정학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국 경제의 속도 조절은 곧 미중 패권 경쟁의 전략 변화와 연결됩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단순히 싸게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과 금융, 통화의 중심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군수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늘고 경기 지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동아시아 안보와도 연결됩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과의 경제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단순한 외교가 아닙니다. 경제와 안보를 같이 묶는 전략입니다. 미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 이 구조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연준도 백악관도 급격한 침체는 어떻게든 피하려 합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정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는 물가를 올릴 수 있고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인건비가 오르고 경제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중산층과 노동자에게 강한 메시를 줍니다. 즉, 미국 경제 정책은 이제 순수한 경제 논리만이 아닙니다. 정치와 안보 계산까지 포함한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우리 투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안전한가? 그리고 수익이 날까? 그런데 요즘처럼 경제가 흔들릴 때는 수익보다 안전이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이자가 늘고 기업도 돈 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이 예전처럼 쉽게 오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자산에만 올인하면 위험하겠는데? 그래서 돈을 여러 곳에 나눠 두려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디지털 자산이라는 큰 범주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인터넷에서 사고 팔 수 있고 전 세계로 빠르게 이동하는 자산을 뜻합니다. 왜 이런 자산이 주목받을까요? 첫째, 세상 돈의 흐름이 이미 디지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 앱 결제, 온라인 송금이 당연해졌죠. 돈이 종이에서 데이터로 이동하는 흐름이 커졌습니다. 둘째, 나라와 나라가 갈등할수록 국경을 넘는 돈의 이동이 더 중요해집니다. 전쟁, 제재, 관세 같은 일이 벌어지면 내 돈을 어느 나라에 어떻게 두는 게 안전할까? 사람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성격이 다른 대한 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무조건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나 은행 시스템이 흔들릴 때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돈이 다시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금리가 높을 때는 사람들이 돈을 안전하게 두려고 합니다. 은행 예금이나 국채 같은 곳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니까요.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예금 이자나 국채 이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고민합니다. 그럼 돈을 어디에 두면 더 나을까? 이때 돈은 보통 주식, 특히 기술주, 신흥시장으로 갑니다. 금 같은 안전자산, 그리고 일부 디지털 자산처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가 흔들릴 때 돈이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기술, 데이터, 그리고 디지털 자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미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중입니다. 빠른 성장에서 안정과 패권 유지로, 물리적 경제에서 디지털 중심 경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단순히 경기 침체냐 아니냐로만 보면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앞으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방향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